군자국의 비밀. 안녕하세요. 제 강의를 여태까지 들으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 광고가 나오면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세계가 만방으로 나뉘어서 하나의 문명을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더스 문명인들은 다른 거성 문명과 같은 도량현 단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본 책인데 1세대 문명이라는 책이죠. 크리스토퍼 나이트와 앨런 버틀러가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신시시대 관련 물증들이 많이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참고서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필독서입니다. 이 책 166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BC 28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인더스 문명과 하라프 문화권에는 거성야드와 매우 흡사한 가즈라는 길이 단위가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우연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이 문화권에서 사용된 정육면체 모양의 석재 추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 추들의 무게는 영국의 도량현과 거의 완벽하게 대응된다. 가장 큰 추는 3파운드이고 가장 작은 추들 중 하나는 4000분의 1 파운드에 불과하다. 파운드 중량이 한 변의 길이가 10분의 1 거석야드 4 거석인치인 정육면체로부터 나왔음을 이미 알고 있던 우리는 이 점에 특히 관심이 갔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의 거성 문명이 있는데 그것과 인더스 문명의 이제 단위가 거의 같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제 BC 2800년이니까 이 단군 조선은 당연히 아니고 이 군자국보다도 몇백 년 앞서죠. 그래서 이제 복희 시대부터 이미 이 통일된 문명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와해됐다가 다시 군자국 때 재통합됐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물론 이제 복희 시 이전에 화신 이전에 12,000년 전에도 이제 신시 시대가 이 전 세계를 통일했었죠. 인더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은 단위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 세계 만방이 구한으로 구분된 하나의 환극으로 통치되었다는 한국과 중국의 기록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세대 문명 166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페인의 단위인 파라는 고대 일본의 샤쿠라는 측량 단위처럼 1거석야드와 거의 같다. 이 단위는 1000년이 훨씬 넘는 이전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와 미노스푸트와 거의 구분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366 거석야드는 1001번 샤쿠와 99.8%까지 일치한다. 그러니까 단위라는 게 문명이 교류가 없었다면 이렇게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센티미터와 인치라는 두 개의 단위를 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두 개의 단위를 쓰는데 센티미터는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단위이긴 해도 전통적으로 인치를 썼었죠. 그런데 그 인치라는 것이 이 거성야드에 이제 바탕을 뒀다고 이 책에서 그러거든요. 이 거성야드는 이제 신시시대 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시시대 때 그 문명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져서 그 단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단위도 스페인 단위도 뭐 인도 단위도 유럽의 거성 문명 단위도 이제 거의 같은 단위 체계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제 증명을 한 거예요. 같은 책 167쪽에 또 이렇게 써 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하던 세탓이란 단위, 면적 단위는 대체로 4분의 1의 형태를 띄었다. 이 1세탓의 면적은 4000평방 거석야드이므로 4분의 1 세탓은 정확히 1000평방 거석야드이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확률은 거의 없다. 더욱이 영국 남부 스톤헨지에서 발견된 사르센령
내측면의 직경이 1162.9인치 라는 사실은 이미 다른 연구가들이 밝힌 바 있는데, 이것의 넓이는 정확히 이집트의 4분의 1 세tat에 해당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유럽의 거성 문명하고 단위가 또 이제 유사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편집된 역사, 지난번에도 살펴본 책이고요. 제이 더글라스 캐니언이라는 분이 적고, 아틀란티스에서 UFO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교과서에서 다루는 역사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역사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 책 451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피라미드 인치는 영국이 1인치보다 0.0001인치 크다. 이건 거의 같다고 봐야죠. 1큐빗은 25피라미드 인치이며 대피라미드의 밑변 둘레는 365.24 큐빗이다. 태양력의 1년은 365.24이다. 241이다. 태양력의 1년은 365.241이다. 반복됐네요. 1피라미드 인치는 지구 지름의 5억분의 1과 같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구 지름도 이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5억분의 1로 해서 1피라미드 인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피라미드를 세운 사람들의 과학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역시 군자국하고도 연관이 되고 복귀시대나 신시대와도 연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는 유태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191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유대민족학 전문 목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천의식 이외에도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의 유사한 풍속이 놀랍게도 5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이러면 거의 유대민족하고 우리 조상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 수준이죠. 그렇죠? 네, 유태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근데 이런 유태인들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화적으로 흡사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어의 가타카나와 히라가나가 히브리어의 문자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사라진 10지파가 일본으로 왔다는 주장인데 이는 원래 고향인 동쪽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용 한글 역주 김영옥 님이 지은 책이 있어요. 이 책 206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갑골물의 세계는 히브리 민족의 구약의 세계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그 서쪽으로 간 것이 상당히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것이 소호를 따라서 갔을 수도 있고, 그 전에 갔을 수도 있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보키시가 6천년 전이고, 아담도 이제 6천년 전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키시 때 이미 진출했을 수 있어요. 전에도 다뤘지만 보키시가 이 1만 2천리를 다스렸고, 동방 1만 2천리 다스렸고, 소호가 또 서쪽 1만 2천리 다스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호가 보키시 때에도 나오고 군자국 시대에도 나온다고 그랬죠. 황제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소호가 2명일 수도 있고 1명이 오래 살을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그 서쪽으로 간 것 때문인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와 이제 유사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일본의 도쿄TV에서 2012년도 4월에 발표한 게 있는데요. 주소는 이런 식으로 가면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 문자와 일본 가나 문자를 비교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는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건 히브리 문자라고 쓴 것 같고 일본 문자라고 쓴 것 같고 히브리 문자, 일본 문자라고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게 히브리어 문자고 밑에 게 일본 문자예요. 그러면 거의 유사하죠, 이게. 그쵸? 이런 식으로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동쪽으로 와서 일본에 안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문자를 가져와서 일본이 이제 두 가지 이제 문자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좀 주제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대릴 사회제가 있어서 여성의 지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금문의 비밀에서도 황제 당시에는 특수한 결혼제도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도 비슷하게 여성의 지위가 높아서 사위가 왕의 지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고고학자와 함께하는 이집트 역사기행 요시무라 사쿠지라는 분이 지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책이죠. 이 책 111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고대 이집트 왕가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대단히 높아서 왕의 아들이 아닌 딸에게 왕위 계승권이 있었다. 왕위 계승권을 가진 왕녀와 혼인한 남성이 다음 왕이 되는 이 제도가 관례로 정착된 것은 이때부터인 것 같다. 제4왕조 초대 스네프루는 제3왕조 최위왕 후니와 제1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딸 헤테페레스 1세와 결혼함으로써 왕위를 이었다. 헌데 스네프루 자신이 후니와 제2왕비 메르센크 1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니 요컨대 이복 형제끼리 결혼한 셈이다. 다시 말해 스네프루는 후니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위이기도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신석기 시대가 모계사회라고 해서 부권이 약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남녀 평등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소호시 이야기 여러 번 인용이 된 책이죠. 294에서 297쪽에 걸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신석기 시대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어머니만 알았던 모계사회를 하는데 모계사회란 재산과 토지가 여성에 속하고 혈통도 어머니를 따르는 사회를 말한다. 모계제 가설에서 중요한 것은 원시인들은 난혼을 했을 것이라는 견해인데 실제 원시 사회를 조사해보면 그런 풍습은 없었다. 신석기인들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다. 오늘날 모계사회의 공통점은 열악한 자연환경 때문에 남성들이 장사를 하러 장시간 마을을 떠나 생존을 위해 모계사회를 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이 대표적인 모계사회인 윈난성 모수오 사람들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아들과 딸, 그리고 딸들이 낳은 자녀들로 가족이 구성된다. 최근의 연구에서 중국 신석기 시대에 모권 사회가 있었다는 증거는 상당히 약해졌다. 묘장 인골 DNA 연구 결과로 신석기에 모계나 모고가 있었다는 설은 부정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 모계사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남자가 힘이 세기 때문에 사회 구조적으로 모계사회를 택해야지만 남녀의 평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잠자리 권한을 여자한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귀속되는 것은 재산과 토지가 이제 남자가 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부권사회에서는 그렇죠. 북의사회에서는. 근데 이거를 여성한테 주면 남자가 집을 마련해야 될 이유도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이미 잘 곳이 있기 때문에 남자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이제 마음에 드는 남자하고 이제 살게 되죠. 현재 북의 사회에서는 돈 많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를 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계 사회가 돼야지 이제 사람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결론. 살펴본 바와 같이 소우족의 이동으로 인해 인도 문명, 이집트 문명, 수메르 문명, 지중해 유럽 문명 등의 커다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 수메르 문명은 복귀시 때인데 복귀시 때 소호가 언급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호가 어느 시대 인물인지 아직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문명 이야기 동양 문명 239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고대에는 이집트도 동방 문명이라는 복잡하고 거대한 교류의 틀 속에 엮여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민족이 북적거리며 저마다의 문화를 갖고 충돌한 이 험한 무대 안에서 농업과 상업, 말과 마차, 동정과 신용문서, 각종 기술과 산업, 법과 행정, 수학과 의학, 관장 기술과 하수도 시설, 기하학과 점성술, 역법과 시계와 황도 12궁, 알파벳과 글, 종이와 잉크, 서적과 도서관과 학교, 문학과 음악,
조각과 건축술, 유약을 바른 토기와 정교한 기구, 유일신교와 일부 일처제, 화장품과 보석, 장기와 주사위, 템핀, 볼링과 소득세, 유머와 맥주 등 많은 것이 생겨났다. 우리 유럽과 미국의 문명 역시 이 유산들이 크레타와 그리스, 로마를 거쳐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결과물이다. 근동이 유럽과 아메리카 문명의 실질적인 모태였던 만큼 우리는 오랫동안 근동에 빚을 져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 근동의 문명은 어디서 왔어요? 동방에서 왔단 말이에요. 군자국에서 온 거고, 군자국 이전 복귀시대, 또 그 이전 신시시대에서 넘어간 거예요. 계속. 이들의 이동 경로는 해양 쪽의 이동 경로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소호보다 수백 년 후의 단군의 고조선을 국조와 국가의 시원으로 보았기에 신라 김씨의 조상으로서 소호금천이 우리의 역사에 나온 것 외에는 우리 역사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소호금천의 역사가 한국사로 편입된다면 더 이상 단군의 고조선이란 역사 왜곡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편에 걸쳐서 소호금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소호금천과 군자국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로써 단군의 고조선을 내세우는 역사, 삼국유사와 환단고기 같은 책들은 소호의 역사를 지우기 위한 책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역사는 만주로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호금천의 역사를 되찾아야지만 군자국이 전세계 만방을 다스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봐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